네, 안녕하세요. 금형기술경진대회 대학부 캠 출제 문제의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AD 모델링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출제지의 맨 아래로 이동을 해서 도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마트론 실행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시작할 때는 새 파트 파일로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모델링을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메인 플랜을 하나 지정해 두고 생성하면 좋습니다. 자, 메인 플랜 현재 좌표계 활성화해서 이렇게 X, Y, Z의 각각의 플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요. 자, 스케치 평면 바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이쪽에 클릭하고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렬을 해줄 거예요. 정렬하는 거는 위쪽에 있는 툴바에서 메인 뷰라는 걸 활성화하고 이렇게 탑 뷰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사이즈를 보면은 원점 기준으로 사각형 형태가 완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사각형 일단 한번 그려주고요. 사이즈를 결정해 줍니다. 사이즈는 94mm가 될 거고요. 이쪽 부분은 92mm네요. 이쪽이 취소하고 여기는 92mm, 그리고 이쪽 사이즈는 자, 원점 기준에서 54mm, 80mm니까 한 번에 주지 않고 여기 좌측에서 중심까지의 길이가 54mm고 중심에서 우측까지의 길이가 80mm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앙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절반 지점이 92 나누기 2다 라고 해서 입력해 주시면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먼저 빠져나온 다음에 사각형 블럭을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블럭은 돌출 기능으로 방향을 화살표 클릭해 전환해 주시고, 자, 높이 10mm. 자, 도면을 확인해 보면은 자, 이쪽에 10mm라고 확인이 됩니다. 10mm 확인하고, 자, 이렇게 형상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만 잠깐 숨겨두겠다 하면은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숨김 처리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숨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쳐 기능 들어가서 이제 상단부에다가 스케치를 이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세팅을 해주고요. 일단은 요 가장 큰 외곽의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외곽에 대한 사이즈는 R45mm라고 되어 있고요. 중심에서 기준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 기능으로 임의 연결이라는 걸 클릭해서 반경 45mm다. 원점에 클릭해 주시면은 원점 위치가 잡히고요. 자, 직선 기능으로 대략적으로 크기를 결정해 주신 다음에 불필요한 커브는 다이나믹 트림 기능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 제거를 해주고, 자, 이렇게 결정된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또 결정을 해줘야겠죠. 측벽에 대한 사이즈는 70mm라고 확인되고요. 오른쪽 끝부분까지의 거리는 여기 하단에 71mm네요. 자, 그러면 사이즈 측정으로 위에서 아래까지의 높이가 70mm다. 그리고 절반 높이는 35mm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71mm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이즈가 결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스케치를 빠져나가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돌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해서 위에 돌출부를 만들 건데 지금 보면은 각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각도는 측벽에 15도, 그리고 이쪽 부분도 15도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각도를 줌과 동시에 자, 높이를 조금 여유 있게 주고, 자, 각도는 900각 입력해서 15도를 주겠다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돌출부 형상이 완료가 됐고요. 아까 전에 숨겨놨던 데이터를 꺼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이 안 될 경우에는 위에 데이텀 필터를 활성화해서 자, 요 현재 도면을 갖고 오겠다. 도면이 아니라 데이텀을 보여지게 하겠다 라고 처리를 하고요. 도면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위쪽 형상부가 여기 R300과 여기에 R220에 해당하는 R면에 의해서 커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스케쳐에서 평면을 선택해주고 정면뷰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일단 아크를 그려줘야 합니다. 자, 아크를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주고 사이즈를 정의해야겠죠. 사이즈는 220이다. 자, 위치 정렬은 중심선을 이동해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살짝씩 옆으로 이동해서 사이즈를 늘려주신 다음에 위치 정렬을 해줄 겁니다. 위치 정렬은 도면을 보면은 220이 이 중심에 해당하는 위치에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높이가 24mm래요. 자, 그러면 구속 조건 기능으로 해당 점이 원점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라고 세팅을 해주고, 치수 기능으로 위에서 이 바닥선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이 선택이 안 되면 여기 스패너 모양 클릭해서 자동 참조 허용 기능을 활성화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24mm 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위치 결정이 끝났어요. 얘는 이제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런 작업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220 그리고 24mm 값이 들어가게 됐고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스케치를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차되는 지점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나 더 그릴 건데 평면을 정의해야 됩니다. 평면을 정의하는 방법은 일단 요 데이터를 숨겨주도록 하고 수직 플랜 기능으로 해당 선과 끝점을 클릭하면은 이 점과 선을 교차하는 이렇게 수직 형태의 플랜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만들어주고 스케치를 요 평면에 활성화해 준 다음에 자, 호 기능으로 정렬을 먼저 해줘야겠죠. 우측면도 기준은 확인해보면 자, 요 기준이 되겠네요. 우측면 다시 이렇게 자, 호를 그려주고 얘도 사이즈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사이즈는 300은 여기에서 확인했습니다. R300 자, 얘도 정렬을 해줘야겠죠. 구속조건 기능으로 해당 중심이 원점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라고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선 자체가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선 자체가 아까 전에 그려놨던 R220 선 중심과 이렇게 교차될 수 있도록 구속조건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구속 기능으로 이 선과 요 점이 접한다라고 해서 구속 조건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 홀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이 끝났으면 확인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와 주시고요. 자, 이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이제 면을 만들 겁니다. 자, 면 기능의 드라이브 기능으로 이 해당 선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면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확인해 주시면은 이제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윗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는 기능을 위에 자르기 기능으로 해당 솔리드가 이 면에 의해서 잘려지게 하겠다. 방향이 만약에 반전됐으면 이렇게 화살표로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름과 동시에 면은 커팅 오브젝트 면은 지우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하겠다 세팅해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한번 잠깐 숨기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어떤 부분을 그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면은 내부 형상이 이렇게 ISF로 보면 내부 형상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옆면 측면에서 섹션 요 F 부분을 보면은 가운데 부분은 20mm의 R값이 들어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쭉 파여져 있어요. 여기 내부가. 자, 그러면 요거를 스케치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다시 제가 아까 전에 숨겨놨던 플랜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고, 자, 요 기준으로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일단은 원의 기준으로 20mm
아무 위치에다가 일단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선 기능으로 접하는 선을 그려줄 건데 요거는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구속 조건 기능으로 해당 선이 이 원과 접한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 트림 기능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위치 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치 결정은 원의 중심 위치가 여기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6mm, 높이로 25mm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치수 기능으로 자, 요 중심이 원점 기준에서 6mm가 떨어져 있고 이 위쪽까지의 높이는 25mm다 라고 입력해주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 결정은 가로 세로로 해당 지점이 움직이지 않고 이 윗부분은 세팅이 치수가 따로 들어가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대로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면은 스케치 형상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스케치 형상을 바로 돌출 작업으로 해서 저희는 양 방향으로 이제 돌출 작업하면서 제거할 거기 때문에 자, 얘를 플랜 기준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내부의 폭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저기 자, 내부 폭 사이즈 자, 여기 35mm 다라고 확인이 되네요. 섹션 G를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이게 35mm 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가 아니라 돌출함과 동시에 제거하겠다 라고 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내부가 제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쳐 기능으로 다시 이 위쪽 평면을 기준으로 잡고 평면으로 볼 수 있게 전환을 한 다음에 사각형을 일단 그릴게요. 자, 어떤 부분을 잘라낼 거냐면은 자, 여기 이 부분을 잘라내도록 할 겁니다. 자, 사이즈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 중심에서 이쪽 끝 지점까지 벽까지의 거리가 38mm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부분만 알면 됩니다. 자,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8mm다 라고 입력해주고 요 사각형 사이즈는 어차피 제거될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 않아요. 자, 확인. 자, 얘도 돌출 기능으로 방향을 반전시키고 플랜 기준이 아니라 증분참조 기준으로 자, 이렇게 제거될 형상을 확인해 준 다음에 기능을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내부 영상이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어서 이 돌출부를 만들어 볼게요. 돌출부 만드는 거는 스케치 평면을 잡고 자, 여기 외벽의 폭이 14mm에 44mm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너 R값이 5mm래요. 자, 그러면 이 위쪽 평면에다 그려볼게요. 위쪽 평면에 뷰 정렬을 해주고 사각형을 일단 그려줍니다. 그 다음 치수 부여해서 위쪽 14mm 그리고 이 벽 쪽은 44mm 자, 중앙 정렬은 치수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22mm 자, 그리고 여기는 중앙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사이즈를 보면은 자, 섹션 H까지의 거리가 25에 32를 더한 값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25 더하기 32라고 수식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가 결정이 됐고 코너에 이제 R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코너 기능으로 자, 반경 5mm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고요. 자, 여기 코너에 R 값을 형성을 해줍니다. 자, 형성되고 나면은 사이즈가 치수가 위치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치수를 중심 기준에서 다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부에 하나 더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내부 사이즈로 보면은 40mm에 폭이 10mm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옵셋이 되어 있는데 2mm 옵셋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코너 부분은 R4네요. 자, 그러면은 옵셋 기능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각형 기능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각 기능으로 사이즈 잡아주고 자, 여기 사이즈는 40이고 자, 여기 사이즈는 10이다.
자, 요 스케치 작업하는 게 내부에 헷갈려서 힘들다 하면은 그냥 컨트롤 Z, 컨트롤 Z에서 단계를 취소하고 먼저 그냥 스케치를 확인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자, 이거 돌출, 먼저 돌출부를 만들어 줍니다. 자, 새로운이 아니라 이거 추가로 해야죠. 자, 추가. 높이는 바닥에서 15mm네요. 여기에 15mm다 라고 입력해주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내부에 내부에 음각으로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포켓이. 자, 여기를 위쪽에다가 스케쳐를 잡고 여기에서 그리면 됩니다. 자, 아까 그리려다 말았던 사각형을 그려주고 사이즈가 10mm에 자, 여기는 40mm. 자, 중심 정렬은 20mm다. 그리고 얘도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가 25 더하기 32 해서 이렇게 57mm다. 자, 코너 기능으로 반경은 4mm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도, 여기도. 자, 중심 사이즈가 풀렸으니까 다시 중심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57mm다.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도 만약에 완전한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치수가 뭔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반 치수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쳐 빠져나오면은 선이 완성이 됐고요. 자, 얘 그대로 돌출.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도면을 확인해 보면은 깊이가 15mm에서 8mm가 남아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7mm만큼 깊이가 형성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제거하겠다. 자, 확인해 주시면은 이제 내부 요 형상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서 바라봤을 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중앙에 섹션 G를 중심을 지나는 지점에 원형 형태 R7mm라고 해당하는 원형 형태의 돌출부가 파여져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제거된 부분. 자, 여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스케치 평면 아무데나 잡아도 됩니다. 자, 이쪽 벽면을 잡고 자, 원 하나 그리는데 R7mm에 자, 중심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될 수 있도록 클릭해주고 자, 높이를 결정해 보면은 바닥에서 높이가 17mm래요. 자, 그러면 바닥 선에서 끝까지의 높이가 17mm다. 자, 위치 결정 됐으니까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고 얘도 돌출 기능으로 자, 반대 방향. 자, 값은 뭐 한 100mm 줄까요? 자, 100mm 줘서 아예 관통될 수 있을 정도 해주고 자,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내부에 요 돌출부 형상이 있거든요. 요 돌출부 형상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5mm라고 하는 거리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숨김 처리되어 있던 거를 표시할 수 있도록 들고 세팅해서 가져오고 자, 플랜을 평행 플랜 기준으로 여기에서부터 25mm 지점에 플랜이 지정되어 있다 라고 해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해당 위치 기준으로 스케쳐를 잡아줍니다. 자,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세팅하고 자, 얘는 원 기능으로 자, R값이 몇 미리 있나 볼까요? 자, 얘는 R값이 12mm네요. 그러면은 12mm R값을 형성하고 자, 원에 정렬될 수 있는 지점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높이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자, 위에 상단부 높이에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도면에 확인해 보면 12mm네요. 여기에 12mm 입력해 주고 얘는 반원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저희가 회전체로 돌릴 거기 때문에 자, 중심 기준으로 자, 절반 자, 중심 기준으로 절반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주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으로 스케쳐를 완성한 다음에 자, 솔리드 기능에서 회전 기능으로 자, 축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축 기준으로 이렇게 자,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숨김 처리해서 요 데이텀을 숨기지로 하고 윗부분에 이제 커브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정렬을 한번 해주고요. 여기 보면은 중심 기준으로 R30, R35, R25라고 해서 이렇게 내부가 움푹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 선을 하나 그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 스케쳐 기능으로 바닥 평면 잡고, 자, 원 기능으로 하셔도 되고 호 기능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호 기능으로 종합 정렬 해주고 대충 그려준 다음에 사이즈를 R30mm 라고 입력해준 다음에 중심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중심 정렬은 구속 조건 기능으로 해당 점이 원점에 위치한다 잡아주고, 자, 선을 두 개를 그려줄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릴게요. 자, 여기 하나, 중심 X축의 기준으로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자, 그리고 요 선들은 전부 다 참조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 조건 기능으로 해당 점이 이 참조선에 접해라. 자, 여기도 이 선이 여기에 접해라 라고 이렇게 위치 결정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각도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도면을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 끝 부분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35도에 9도가 더해진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각도 치수를 여기서 중심까지의 35 더하기 9라고 해서 이렇게 각을 넣어주고, 아래도 똑같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35 더하기 9. 자, 그럼 위치 결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로 스케치를 빠져나오고요. 자,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 선을 이제 위쪽으로 투영시킬 거예요. 자, 와이어프레임의 투영 기능으로 해당 선을 요 면까지 투영시키겠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자, 투영된 선 기준으로 솔리드에 보면은 여기 파이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이프 기능을 실행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파이프 모양이 형성이 되고요. 자, 얘는 제거할 거니까 제거로 바꿔주시고, 파이프 지름은 아까 반경이 R5mm로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요 10mm라고 들어가면은 맞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평면 끝이라는 거를 클릭했을 때 회전 끝이라고 해서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내부가 파인 형태의 형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 돌출부가 3개가 있거든요. 자, 이 돌출부 3개를 이어서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파이는 지금 4파이라고 확인이 되네요. 4파이, 그리고 높이가 26mm래요. 자, 그러면 자, 요 사이즈 기준에서 그냥 스케쳐를 또 이어서 편집하고, 자, 여기서 편집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스케쳐 나는 숨기고 새로 하겠다. 그러면 요 스케쳐는 숨김 처리 해주고, 자, 스케쳐 다시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스케쳐 기능으로 이렇게 잡아서 또 다시 그려줘도 됩니다. 자, 편한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얘는 아크 그대로 아까처럼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 중심 위치는 여기 35mm다. 구속 조건 기능으로 여기서 여기 접한다 해주고, 35mm가 아니라 30mm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얘도 아까처럼 각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얘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쪽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선과 요 선은 참조선으로 바뀌고, 구속 조건으로 요 해당 선이 여기에 접한다. 자, 저희는 여기 포인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얘도 숨김 처리, 자, 참도 처리 해주고요. 자, 아크 기능, 자, 원 기능으로 아까 전에 지름이 4mm였습니다. 자, 그럼 4mm 기준으로 여기 원점에 클릭해 주게 되면은 위치 결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각도 넣어줘야겠죠. 각도가 빠졌네요. 여기서 여기가 아까 도면상에 35도로 확인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파이짜리 형상 여기 위쪽에 하나 35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이대로 확인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바로 돌출 들어갑니다. 자, 얘는 바닥에서, 자, 여기에서 높이 결정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치수 26mm네요. 26mm 제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 거예요. 자, 추가하지 않고 새롭게 하는 이유는 자, 요 하나의 형상을 패턴으로 복사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는 편집 기능에 여기 원형 패턴 복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으로 객체 선택하고 중심축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중심축은 요 Z축을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중심에 참조되어 있는 어떠한 지점을 요 면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 각도는 35도. 자, 개수는 3개. 그대로 입력하고 자,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형상은 모두 병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드래그해서 병합해주면은 하나의 바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하면 되는데 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여기 부분에 보면은 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면을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 R 값이 200mm에 여기 R 60mm라고 해서 값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얘도 처음에 이 부분 했던 것처럼 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잠깐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고 자, 여기 기준으로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 대충 만들어 주고 사이즈는 60. 자, 그리고 중심 정렬이 여기 센터에 맞게 잡아줘야 되니까 구속 조건 기능으로 원의 중심이 여기 센터 미드 포인트에 이렇게 수직으로 접한다 라고 잡아주고요. 높이 결정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 15mm 위에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얘는 선을 이 윗부분만 잡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조금씩 틀려지는 게 방금 보였는데 자, 이렇게 점을 잡고 드래그를 좀 한번 해볼게요. 위치 결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자꾸 변하니까 얘는 이럴 경우에 선택을 취소해주고 이 윗부분에 접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윗부분에 접한다. 치수를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위치 결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빠져나와주고 자, 아까랑 동일합니다. 여기에 수직 플랜 기능으로 자, 이 선에서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플랜을 만들고 이 상태로 스케쳐. 자,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정렬을 바꾸고 자, 아크를 그려야겠죠. 아크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충 그려주고 사이즈는 자, 아까 도면을 보면은 200mm예요. 그럼 여기에 200 넣어주시고 자, 위치 결정 또 해줘야겠죠. 구속 조건 기능으로 자, 요 점이 요 중심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라고 세팅해주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 위에 점 기준으로 위에 선 기준으로 여기가 접한다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접한다고 맞춰주니까 뭐가 안 맞네요. 여기 자, 여기가 접하는 게 아니었죠. 자, 요거 구속 조건은 컨트롤 Z에서 취소하고 자, 구속 조건으로 이 선이 이 점과 접해야겠죠. 자, 잡아주고 나서 자, 위치 다 결정이 됐으면은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자, 아까 사용했던 기능이 뭐였죠? 드라이브 기능이었죠. 자, 면의 드라이브 기능으로 자, 지금 선택되어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이드라인만 지정해주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확인하고 자르기 기능으로 이 솔리드 바디를 이 면 기준으로 자르겠다.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형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불필요한 이 데이터는 잠깐 숨기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도면을 보면은 얘는 저는 수직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각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각도는 도면에 확인해 보면은 여기 30도라고 확인이 되고요. 측벽은 각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 내부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도 들어가 있는 건 확인은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위에 솔리드에 경사 기능으로 9배가 들어갈 기준 평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쪽이 기준이 될 거고요. 자, 9배가 들어갈 면은 이면과 이면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각도는 15도다.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R값 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도면을 확인해서 R값을 주시면 되고요. 라운드 기능으로 자, 여기 코너부터 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4군데의 크기가 자, 여기는 도면을 확인해 보면은 10mm의 R값을 갖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기능을 계속 연속해서 쓸 거기 때문에 확인이 아니라 적용을 눌러 주시고요. 자, 내부 이 부분은 자, 커브를 이렇게 다 선택해 주시고 이쪽 부분은 도면을 확인해 보면은 4mm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가 4mm라고 해서 R값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도 R 4mm네요. 여기 그러면은 자, 다시 선 선택으로 가서 이쪽 부분도 4mm다 라고 지정을 해주고 자, 적용해 주시면은 내부에 이렇게 R값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남은 부분, 자, 이쪽 코너 부분은 여기 코너 R값이 1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도 1mm고 나머지 부분은 코너에 대한 R값 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요 ISO 뷰 확인해 보면은 이쪽에도 R값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바닥까지 여기까지 선택해 주고 다음 단계 넘어가서 여기는 R 1mm다 입력해 주고 확인해 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 모델링 진행된 거 저장해서 그냥 저장 이름은 그냥 CAD 모델링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CAD 모델링 하는 해설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